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도시마다 구도심 살리기가 최대 과제인데요. 포항시도 옛 포항역 주변 개발과 포항운하 주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포항운하 주변은 먼저 숨통이 트일 듯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시청사 자리에 들어선 포원중앙도서관. 지난달 도서관 운영에 맞춰 빵집 한 곳과 커피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의 포항세무서도 옛자리에 건물을 신축해 지난 8월부터 이전해 오면서 두 관공서 사이에 있는 가정집 두 가구는 상가로 변신 중입니다. 좁은 골목인데 지금 세무서가 도서관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집을 커피숍으로 지금 개조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포항시는 도시 재생과를 만들어 도심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옛 포항역 주변 개발. 포항시는 철도청 땅만 아니라 주변까지 12만 2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해 공동주택 등을 짓기로 하고 LH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된다면 2016년에 지구 지정 및 토지 소유자들 및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2017년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옛 포항 역사를 헐고 용흥동에서 오거리까지 바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우선 도심 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포항 운하 주변 개발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음 주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쉬워져 투자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지금까지는 건축선으로부터 3m 물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cm만 물리면 되기 때문에 건물 짓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계속 외곽에 지어지고 관공서의 외곽 이전이 잇따르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포항교육지원청이 이전한 데 이어 2년 뒤쯤이면 포항 북부경찰서도 교육지원청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특색 있는 원도심 개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겨울철 별미인 포항 과메기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꽁치값이 많이 올랐지만 어민들이 과메기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에 내다건 과메기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숙성 과정에서 배어나온 기름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작업장에선 원료인 꽁치를 손질하고 세척해 건조대에 일일이 거느라 분주합니다. 잘 손질한 과메기는 바닷가로 옮겨져 사흘 동안 바닷바람과 햇살에 잘 말린 뒤에 출하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좀 편차가 심하게 났고 지금 과메기 말리기 아주 적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룡포에서 저번 주부터 과메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메기 소매 가격은 20마리에 16,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꽁치값이 20% 이상 올라 과메기 가격도 올려받아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을 위해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한 겁니다. 원료값이 한 20%에서 2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도 과메기값을 대폭 올려야 되지만은 지금 현실에 봐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구룡포 과메기는 최근 겨울철 별미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출액이 2006년 4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625억 원, 지난해에는 760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9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업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9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업 부도율은 10.43%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포스코 플랜텍 워크아웃으로 530억 원의 어음이 법적으로 지급 정지됐고 포항의 도소매와 의료, 가구 제조업 등에서 60억 원의 어음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던 포항의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2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 참여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 방법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공단과 가까운 포항 인덕초등학교. 이 학교의 3학년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How long do you stay?
KS. 이상하게도 교실 안에는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정식 영어 교사이고 다른 분들은 영어가 가능한 학부모 교사인데 자녀들의 수업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들이 직접 해주시니까 선생님들도 편하실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과학 수업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진행합니다. 실험복에다 보호 안경까지 착용한 학부모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실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집에 있는 엄마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니까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즐겁습니다. 인덕초등학교는 2년 전 학부모 참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돼 전교생의 30%에 해당하는 50여 명의 학부모가 교사들을 도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학부모들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수업 내용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와 함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속에서 연계 교육이 이루어져서 윈윈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데 인덕초등학교는 학부모 참여 수업과 영어 특성화 교육을 함께 실시했고 잘 가르치는 학교라는 소문이 나면서 2년 전 47명이던 학생 수가 지금은 180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시범 도입한 학부모 참여 교육 시스템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다른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광역 5억 원 이상, 기초 3억 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는 361건에 3,288억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7건, 경기 42건, 경남 41건의 순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가장 큰 행사는 25억 원이 투입된 도민체전이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원전건설에 대해 정확한 지역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영덕 국민 71.9%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군민연대가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도 7.6%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원전건설 반대는 61.7%에서 60.2%로 1.5%포인트 낮아졌고 찬성 역시 30.6%에서 27.8%로 2.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DNA가 지난달 29일 만 19세 이상 영덕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20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는 11일과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틀간 실시하며 투표인 명부 작성에 서명하지 않은 군민도 1996년 11월 11일 이전 출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덕군과 선관위의 불허로 투개표소 설치와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투표와 관련한 일체 행정적 지원은 받지 못했으며 투표소 장소 등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북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경상북도와 대학 등은 협약을 맺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와 연계해 지난주 세종시에서는 푸드트럭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 이후 전국 규모 행사로는 처음으로 시도별 대표주자 21대가 참가해 솜씨를 뽐냈습니다. 서울의 피자, 군산의 타코, 경기도의 수제 어묵, 경남도의 닭강정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살 수 있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현실적 아이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푸드트럭을 내년부터는 도내 대학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포스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상호 지원 협약을 맺고 경일대, 구미대, 대구 한의대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그 창업과 아주 그런 직업에 대한 신념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대학의 내부에서도 성공해서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돈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푸드트럭은 포스코가, 장소와 부대 시설은 학교가 각각 제공하고 판매 식품 선정 등 창업 컨설팅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고 2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융자해주고 매달 100만 원씩의 운영 자금도 지원합니다. 운영자는 대학이 알아서 선정하며 내년 신학기부터 운영이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창업사관학교의 멘토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발전이 되어지면은 앞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전초가 되지 않느냐. 경북 캠퍼스 푸드트럭은 현장에서 얻은 식품 가공 조리 판매의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친 뒤에 이를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학교 용지 소송으로 늦어졌던 가칭 포항 우연초등학교 개교가 오는 2017년 가능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학교 용지 소유자인 선원건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최근 포항교육지원청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은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17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민노총 경북지역 본부는 오늘 대구지검 경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서라벌 골프장의 불법 행위 의혹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서라벌 골프장이 준공검사를 20년 동안 받지 않아 취등록세를 탈루했고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생태보존구역을 훼손해 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주시도 이 같은 불법을 묵인해왔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상대지구대가 도내 최우수 지구대로 선정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최근 2015년 경상북도 치안 성과 우수 지역경찰관서 평가에서 도내 229개 지구대 파출소 가운데 상대지구대가 최우수 지역경찰관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지구대는 이번 평가에서 범인 검거와 주민 만족도, 치안 서비스 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고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쾌청한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겠는데요. 추위는 물러갔지만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쾌청한 하늘에 햇빛이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됐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온화할 것으로 보여서 날씨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9도로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경주도 3도로 낮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 21도를 보이겠고요. 감기를 여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합니다. 영덕과 울진에서 건조주의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내일 아침에는 출근하실 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하늘이 맑겠습니다. 대부분의 바다가 잔잔하겠는데요. 동해 중부 먼바다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식당과 병원 등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52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주를 협박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업주들과 손님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인선 부지사의 퇴임으로 자리가 빈 신임 경제부지사에 정병윤 의회 사무처장을 오늘자로 임명했습니다. 제29회 행정고시 출신인 정신임 경제부지사는 경제과학진흥본부장과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3년 포항시 부시장도 지냈습니다. 경상북도는 후속으로 이병환 자치행정국장을 2급인 의회 사무처장으로, 전하식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직무대리를 각각 3급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또 장상길 도청 신도시 본부장을 일자리 민생 본부장으로, 김중권 일자리 민생 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포항시가 내일 만인당에서 중고 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체와 읍면동 자생단체 등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사용하던 의류와 생필품, 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부대 행사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됩니다.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에는 지난해 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수익금 중 2천만 원을 저소득층 쌀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